네, 이한주택TV입니다. 오늘은 바로 옆에 택지 개발한다는데 여기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경매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111061번이고요. 울산에 있는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천상 그린코 아파트 101동 1902호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52.1, 해약 20평 초반이 되겠네, 그죠? 21평, 20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개시 결정은 작년 11월 거의 1년 전이었고요. 사건은 임의 경매로 진행되고 있고, 소유자가 노모모 씨의 파산 관제인 변호사 임모모 씨 이렇게 돼 있어요. 채무자도 동일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파산의 절차상에 있는 경매건이구나. 그래서 파산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가잖아요. 뭐 경매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진행하거나.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알아서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배당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권이다. 개인 파산권이다. 개인 파산권이다. 그 개인 파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는 많지만 오늘은 뭐 그 얘기는 접어두고요. 자, 1차 저번 9월 28일 날 1억 2천에 올라왔었는데 유찰됐고요. 곧 도래하는 10월 25일 날 최저 가격 8,40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21층 중에 19층이고요. 사용 승인은 99년도에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3년 정도 됐네요. 23년 정도 됐고,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위치하고 있고요. 자, 2005년도에 전입을 해서 여태까지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임차인은 아니고요. 소유주죠, 소유주. 소유주. 그래서 이 소유주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 파산 진행권으로 해서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등기부 현황 보면 소유권 이전 2005년도 요때 소유권 이전하고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구매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던 채무는 다 변제를 했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근저당을 또 이만큼 설정을 합니다. 중소기업은행 통해서. 근데 갑자기 2021년부터 어려워졌어요. 그죠? 가압류가 들어오고 파산 선고가 들어가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 통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마 장사를 했던 것 같다, 장사를 했을 것 같다라는 짐작은 듭니다. 짐작은 들고, 요때가 한참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이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 파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그것도 없구나라고 봤을 때 이제 개인 파산으로 넘어가고, 뭐 요 뒷부분이 살아있다 그러면 개인 회생 요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정도가 되면 진짜 여기 많이 힘든 상황이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아래라면 채권액이 합계액이 뭐 2억 3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파산에 이르를 정도면 이 상황이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명도관에 있어가지고 좀 씁쓸한 일들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호별 배치도를 보면 이래요. 그래서 여러 평수들이 있는데 지금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작은 평수고 세대수가 6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요 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요 라인 선상에 있고, 집이 구조가 이래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집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비상 계단 있고요. 들어가게 되면 뭐 오른쪽에 작은 방 하나 있고, 주방 발코니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뭐 보일러실이나 이렇게 있겠죠. 뒷베란다 있고, 그리고 공용으로 쓰는 욕실 있고요. 안방이 있고, 거실 있고, 베란다 있고. 야, 여기도 아파트에 창고 같은 게 있네요. 요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크진 않을 것 같고, 방은 두 개, 방은 두 개, 거실 하나, 주방, 식당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는.
그러면 이제 울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울산이란 동네를 먼저 짚고, 이 얘기를 왜 하려냐면, 이 범서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울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울산이 면적으로만 따지면 거의 뭐 서울 면적에 준할 만큼 울산은 넓대요. 근데 지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산도 많고 강도 끼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울산이라는 동네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그래도 작은데 아시다시피 여기 뭐 조선소 있죠. 중공업 있죠. 뭐 온산공단 있죠. 뭐 또 석유화학공단 있죠. 이러다 보니까 공장지대가 또 반 이상이야. 그죠? 공장지대가 절반 이상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단절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도시 중에 한 개입니다. 울산이.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범서라는 위치거든요. 뭐 앞전에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지금 도심이죠. 도심이고 이게 산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고 그래서 언양 이쪽을 신도심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뭐 양산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쪽 라인 있고요. 이쪽도 라인 있고 여기 이쪽은 해운대 쪽으로 가고요. 그죠? 여기는 노포 쪽으로 가죠. 부산 노포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가 지금 뭐 이쪽 북구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울산이 안 그래도 이렇게 도심이란 곳이 여기 중구, 그죠? 중구, 남구, 뭐 동구, 북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중구하고 남구는 또 태화강으로 또 끊겨 있죠. 이렇습니다. 근데 위성 지도를 위에서 딱 보면 울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혁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이 라인 축선으로 해서 저 끝까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었고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쓰고 있고. 기존에 살고 있던 울산의 구도심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래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죠? 많이 안 보여요. 대부분 아직도 주택가, 빌라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게 이 중구의 모습이고, 남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남구도 위에서 딱 보면,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대부분이 낮은 층에 단독주택이나 뭐 빌라 이런 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하면 뭐 옥동 얘기를 하는데 옥동의 모습이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고 학군 유지되고 있고 학원가 유지되고 있고 교통 편하고 하다 보니까 옥동의 뭐 입지적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뭐 재건축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 데가 없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구성된 것들이 대부분 또 외곽 쪽에 있잖아요. 중구의 외곽, 남구의 뭐 아래쪽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적다. 그래서 뚜렷하게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공단 있고 산으로 강으로 막혀 있는 부분인데 이 도심의 이 구성조차 이렇다라는 부분 또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도시개발 2035 울산의 도시개발 계획 안에 있는 개발 가능지 분석도라는 지형도예요. 지형도. 그래서 보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기개발지고 자, 파란색은 개발 억제지. 그리고 녹색은 개발 불가능지. 그럼 결국 개발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거의 아이보리색 컬러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개발 가능한 지역들이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눈에 띄는 아이보리색에 보이는 지역들이 여기 보이죠. 요렇게 있고, 그죠? 여기 요렇게 있고요. 웅천 쪽.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언양 쪽. 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북구 쪽. 이렇게 범서 쪽. 요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나머지는 개발될 데가 없는데 도심을 보시면 아까도 그 위성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기개발지인데다가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무거 쪽, 요 뒤쪽이랑, 그죠? 많지 않아, 많지 않아. 게다가 볼래요? 요 축선 라인 쪽으로는 아래로 내려가면 양산, 그리고 부산 북구 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뭐 기차도 연결한다 그러고 도로도 낸다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대구 쪽으로 가죠. 대구 쪽으로 가고. 요 라인은 위쪽으로 가면 포항 쪽으로 가고요. 아래쪽으로 오면 부산 노포 라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가면 경주 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면 부산 해운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로 이 사이마다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파란색 아니면 녹색 뭐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리고 요 위쪽 북쪽과 여기가 강동이잖아요. 강동에서 북구 쪽하고 요 라인으로 이렇게 빈 사이들 있죠. 사이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언양 쪽으로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좀 약해요. 가로가 약하고 이렇게 세로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지형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울산이. 그리고 또 그 딱 중간에 있는 게 뭐야? 요게 지금 보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여기가 천상.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아이보리색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확장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해요. 그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지나가는 게 뭡니까? 이 강이야, 강. 그래서 이렇게 그 성장하는 걸 이렇게 딱 가로막는 게 강, 산, 뭐 터널, 그리고 뭐 고가도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을 탁 끊으니까. 그러니까 뭐 강 위에 뭘 지을 수도 없고, 그죠? 산 그걸 깎아갖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울산은. 그래서 산, 강 이렇게 다 막혀 있고, 공단은 또 끝에 형성돼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들을 보면 여기밖에 안 남았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여기 제가 가로로 딱 끈 라인 있죠. 북구 쪽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주거를 보면 아까 울산에서 내려다본 지형 지도를 딱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된 곳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북구에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고 강동부터 해서 이쪽까지 지금 연결을 하겠다라는 데 있죠. 강동부터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정 지나서 이렇게 범서 찍고 그다음에 두동까지.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남아있는 곳에 뭘 하겠다고 지금 동그라미들이 쳐져 있는 거죠. 뭐 주거를 개발하겠다든지 뭘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요 길이 갈 수 있는 길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으니까 그 사이로 해서 길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고 딱 보면 주거 지역이나 이렇게 지금 여기는 회색으로 보여지는 거 여기가 이제 개발 가능지라고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발 가능지들이 많으니까 주거 산업이든 뭐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개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개발 계획상에서 여기 지도를 딱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라고 싶은 지역들이 몇몇 보여요. 이제 뭐 광역철도를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계획을 이렇게 딱 보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요 축선상 있죠. 아까 그려졌던 요 라인, 요 세 개의 라인. 부산하고 연결선, 뭐 대구, 포항, 경주랑의 연결선, 상하로는 그렇게 연결되는 그 골짜기로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살 수 있는 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광역철도에 목이 되는 게 무거예요. 맞죠? 신봉 로탈이랑 무거 쪽. 그죠? 그리고 북구랑 부산이랑 하고 그 도심을 가로지는데 또 역할을 해주는 게 또 태화강역 있어요. 그죠? 동구 쪽으로 가는 건 이 라인 하나밖에 없어. 교차되거나 하는 라인이 없고 여기 또 교차되는 부분이 있죠. 십자로 크로스되는 부분. 여기 어디겠습니까? 뻔하죠. 남구에서 요렇게 할 수 있는데 뻔하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크로스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게 남구에도 교차점 되는 역할을 하는 지역하고 충구에 교차점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제 어차피 또 강으로 또 쪼개져 있으니까 중구랑 남구가.
또 요 라인, 요 안쪽이 되겠죠. 요 안쪽이 도심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거고, 외곽적으로 넘어가는 거, 타 지역이라 연계성은 무거나, 태화강력, 송정, 이런 쪽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노선의 개발 방향을 보면, 아, 요런 쪽으로 이렇게 도심이 어디가 재생이 되고, 어디가 더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겠죠. 하고, 이미 노후화된 저 도심 안에서 어떻게 길을 내주고, 철도를 내고 해줘야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인지도 고민의 흔적이 여기 도시개발 계획에 또 다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범서권을 장기적인 발전 구상도 상에서는 범서권을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쭉 울산 얘기하면서 가로축선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이쪽이 많이 약해. 그건 좀 인지하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도심권은 아까 그 도시 철도를 놓고 하는 부분들은 그 도시 재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깔려주고 하면 분명히 이 도심은 다시 재생되는 그 역할들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미 도시 철도가 깔려 있는 도시들 많잖아요.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부산 대구를 보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그 도시 철도 주변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맞죠?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동이 용이하고 살기가 용이한 그쪽부터 개발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역세권부터 해가지고 밀고 새로 짓고 밀고 새로 짓고 밀고 새로 짓고 해서 뒤로 밀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 그 인프라를 제대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여기가 우선순위로 가야죠. 당연하게 하고 여기도 키워야 되고요. 신도심도 키워야 되고 여기 북부권 광역 성장 거점으로도 키워야 됩니다. 남부권도 아마 남부권 아까 지도 보면 알겠지만 지을 데가 많잖아요. 지을 데가 많고 개발할 부분이 많으니까. 동부권은 조금 많이 딸리죠. 이런 지금까지 얘기들에서 대부분 저기 좀 소외돼 있다. 소외돼 있다라고 보면 교통편도 소외돼 있고 둘러가야 되고 이 또 장벽이 있잖아요. 이 바다로 들어가는 이 넓은 이 강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 넓은 이걸 또 장벽을 건너고 여기 또 산이잖아요. 산. 이 산을 또 건너고 장벽들을 넘고 넘어가야 되는 이 동북권. 아, 예. 저는 비추요, 비추. 절대 비추요. 절대 비추. 절대 비추. 차라리 도심권에 주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심권. 하고 이 라인 축선상은 이미 어느 정도 부산과의 연계가 계속 그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제일 핫하겠죠. 이렇게 핫할 거고 이쪽은 이제 새로 이제 양산 쪽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광역 도시로서 이렇게 막 연결을 봤을 때 이쪽 괜찮고 요 중간 라인 요렇게 있는 거 여기는 가면 노포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 여기도 공장 억수로 많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이쪽 라인이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 맞고요.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제 도시 철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산 전철도 들어오게 되고 하는 우선순위가 여기 깔려 있게 되는 거죠. 자, 보려고 하는 천상리 아파트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물건지예요. 이거 물건지, 그린코아 물건지고 주변의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 태화강 지류죠. 맞나요? 요 강. 요걸로 또 끊어져 있고 여기 또 산이죠. 산으로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 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요 라인이 뭡니까? 터널이죠. 터널로 연결됐습니다. 터널 뭐 끊기해서 소통만 할 수 있게 뚫어준 거예요. 뚫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이렇게 연장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교통편만 형성된다. 그래서 여기 구영리도 구영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도코다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운동은 이렇게 공공주택지구 형성돼가지고 쭉 넘어가면 이제 혁신도시 그 뒤쪽으로 해서 저기 공항 끝까지 쭉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다 그 라인으로 지금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 구영리 옆에 울산 선바위 지구라 해서 여기도 또 모양이 어때요? 이건 또 강으로 다 둘러싸이네.
고속도로 막혀 있지. 여기 또 다리 건너야 되지. 또 다리 건너야 되지. 여긴 또 없지. 뭐 그렇습니다. 포지션적으로. 그러니까 야 따로 야 따로. 그나마 여기는 같은 공간상이라도 있지. 예? 그죠? 근데 천상리는 오려면 자 보세요. 다리는 여러 개예요. 일로 와갖고 와도 되고 일로 와도 되고 일로 와도 되고 일로 와도 됩니다. 일로 와도 되는데 일단 강 건너 장벽을 하나 건너 자 고속도로 건너 와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개발 가능 지역을 봤을 때 이 지역에 그거 없었잖아요. 아이보리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천 지구가 마지막일 것 같아. 여기 안에는. 여기 안은 마지막일 것 같고 여기 에이시앙 아파트 1단지부터 3단지는 여기도 택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세팅된 부분이죠.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미 이렇게 잘 이쁘게 닦여져 있더라고요. 이미 이쁘게 닦여져 있고 그 이미 구축 아파트라든지 상권들이 이 앞에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권들은 얘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땡큐 된 거지. 땡큐 된 거예요. 땡큐. 보죠. 그거 보면 아까 여기 터널 보인다니까. 여기 요렇게 따로 형성돼 있고. 근데 구영리는 제가 그 방과 후 한 4시, 5시 그쯤으로 지나가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학교 마치고 가는 걸 뭐라 합니까? 뭐라 하지? 하교 하교하는데 이 라인으로 애들이 막 줄을 서서 우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저 뭐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다 학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최소 뭐 500세대, 700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 이쪽으로 애들이 많이 가더라고. 아, 여기도 애들이 이제 이렇게 지내고 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아, 구영리 나름대로 세팅이 돼서 이 자체적으로 이게 생활이 가능한 구역으로 많이 변모하고 인프라도 많이 상승을 했구나라는 거 바라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가도 형성돼 있고 상권도 어느 정도 유지돼 있고 하는 부분들 요 라인 있죠. 요 아파트 단지 라인 요 라인을 제가 지나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네. 구영리는 그래도 사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실질적으로 울산 시가지 시내 중심 지역하고는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나름대로 안에는 괜찮네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늘 계속 얘기를 하지만 터널로 연결된 부분 여기 개발 안 된다는 거 연결 안 된다는 거 참고 가시고 여기도 추가적으로 닦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지구 아까 방금 봤죠? 여기 개발하는데 이건 또 언제 될거 싶기도 하고 자 여기 또 따로 이렇게 여기도 그래도 자체적으로 학원가도 형성돼 있고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고등학교 뺄 뻔했네. 그죠? 이렇게 근데 너무 입지적으로 지리적으로 장벽 넘어와가지고 교통 환경이나 입지적으로는 많이 딸린다. 그러니까 야 진짜 이래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맹장 같다. 우리 충수 같다라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뭐 어차피 여기 안에서도 살잖아요. 사니까. 그러니까 영 사람이 뭐 빠져나가고 안 사는 이 진짜 시골 촌동네 이런 게 아니고 여기도 도심이잖아요. 도심 안에서 지역적으로 약간 이렇게 애로사항을 거쳐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뭐 소도심이긴 한데 여기 안에서도 사람은 다 산다. 뭐 빈집이 속출하고 뭐 할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도 사람 다 살고요. 여기에 경제적 수준이나 여기 지리적 위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맞춰 삽니다. 맞춰 살고 여기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런 데 가서 살자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고 가격대에 맞춰서 요런 구축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지리적으로 분명히 단절이 주는 평당가의 차이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축과 구축 그리고 여기 활용할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쪽 라인들은 좀 뽁짝뽁짝해요. 근데 도로들이 다 좁단 말이에요. 옛날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라 가지고 2차로에서 차도 많이 막히고 하는 부분이고 그나마 여기는 4차선 도로 그리고 여기도 4차선 도로
하고 여기도 이렇게 형성을 한대. 그러면 여기가 이종지역 여기 아이고 예. 아이 끊어져 버렸네. 여기가 이종지역이 형성되면 여기도 뭐 상권이 들어서고 하면 여기도 조금 활발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새로 들어오는 이 택지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단지 저 뒤쪽에 있거든, 뒤쪽에. 그게 좀 애매하긴 한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사람은 다 산다 이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고,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그런 수요들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고 있으니 그 어려움이 가중될 뿐이다. 근데 내가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다운시켜서 팔든, 방법은 그잖아. 내가 싸게 팔든, 아니면 컨디션을 높여서 팔든. 이렇게 그런 선택지에 하면 뭐 어느 곳이든 완전 외지고 이런 부분 아닌 이상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떨어져 갖고 이 두 단지보다야 그래도 요 안에 있는 게 낫잖아요. 요 안에 있는 게 낫고 학교도 가깝고 비록 뭐 학군이 조금 딸리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101동, 102동 이렇게 두 개 단지로 형성돼 있고 자, 23년 차고 510세대예요. 작은 단지는 아니에요. 근데 주차 대수는 400대가 안 돼. 그래서 지상 주차장 있고 지하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다 합쳐도 세대당 한 대가 안 된다. 그래서 주차난이 좀 있다. 근데 제가 가 보니까 주변이 차를 못 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차를 댈 만한 장소들이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공시가격은 1억 미만입니다. 7천만 원이고요. 7천만 원 떼고. 그렇다 보니까, 자, 취득세는 1%만 내시면 되겠죠. 집이 뭐 두 채든 세 채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요 20평대는 61세대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자, 매물 나온 거 보시면, 자, 2022년 9월 달에 매물 하나가 나왔는데 1억 2,300에 16층이 나왔어요. 여기 팔렸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안 팔린 거죠. 지금 매물만 나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여기 61세대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한 채, 두 채 뭐 이랬어요. 이렇게. 요때 좀 오를 때, 요때 조금 거래량이 있어 더 많았을 뿐. 원체 이 세대수는 작다. 그렇다 보니까 한 주에 뭐 10개, 20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뭐 들쭉날쭉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평 다 치고 있어요. 실제 거래된 거, 신고된 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3월 달이고요. 1억 2,600에 거래됐습니다. 그 사이에 없다가 작년 8월 달에 1억 1천. 그 사이에, 어이구, 1,600이 올랐네요. 1,600 올려서 팔았네요. 올 봄에. 이 사신 분들은 집 컨디션이 좋았거나, 아니 뭐 필요에 의해서 이 가격에 샀겠죠. 근데 지금은 이 가격에 매매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컨디션을 높이든지 가격을 좀 다운하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가격 흐름이 그래서 이래요. 세대수 작고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가격도 큰 그거 없이 이렇게 지난 3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큰 그거 없이 왔다. 근데 이게 23년 차 아파트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분명 오르고 내림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주변에 20평대 주변 아파트 시세들도 다 비슷해요. 1억에서 9천. 19평짜리 천상 국태 그린빌이 300세대인데 뭐 1억 천 정도. 자, 경동 태원 하이빌이 16평인데 뭐 9천만 원 정도. 여기는 대대수가 좀 작고요. 여기가 1억 3천 정도.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 국태 그린빌이든 태원 하이빌이든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랑 봤을 때 전세율이 엄청나요. 여기는 100%. 거의 뭐, 내 돈 안 들어가고 전세 매매를 맞출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돼요. 92%, 100%. 근데 여기 아파트도 그렇게 여기도 만만찮다. 만만찮은. 그래서
전세율이 의미하는 건 아시죠? 전세율이 높다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자,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고 가치가 높은 아파트들도 오면 전세율이 높은 아파트들이 안 보이죠. 반면에 저가의 아파트들이고 요런 류의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많이 높습니다. 자, 전체 시장 강도 흐름은 매매고 전세고 범사업 자체 시장 강도는 빠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방어가 될까? 보니까 가격은 방어가 되고 있네. 거래가 없으니까요. 거래가 없으니까 이 가격의 높낮이를 지금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연차별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치고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면, 자, 적정 호가는 1억 천 정도. 저도 그렇게 봐요. 1억 천. 1억에서 주변 시세까지 다 하면 1억 언저리, 뭐 이 정도면 좀 컨디션 좋으면 좀 더 받으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요 언저리로 팔면 팔리긴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고 헤라 AI는 조금 오를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어차피 뭐 큰 차이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쯤이 형성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뭐 지금 절대적인 울주군 투자 점수가 한참 좋을 땐 좋았는데 지금 올랐다가 빠졌다가 가로로 가고 있습니다. 학군지는 아니에요. 딱 봐도 학군지는 아니다. 많이 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주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여기 상권들 형성돼 있고, 학원도 있고, 새로 세팅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하지만 딸리는 건 딸리는 거다.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 맞는 수요도 분명히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호재점 싸지고 없고요. 근데 이 뉴스 있었어요. 2021년 7월 19일 날 내년 상반기에 삽 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싶어서 제가 확인은 하고 왔습니다. 확인 영상은 제가 따로 찍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편집해서, 편집은 제가 안 하니까 그냥 짜집기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시 내용이 있나라고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 2월 달에 자, 변경 지정 도면을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기간은 이러하다. 화재 처분일 22년 12월 30일까지 시행기간으로 하고 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으로 한다. 내용을 보니 자, 주거 지역을 73%, 그 중에서 2종 33, 3종 32%, 2종 3종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준주거 7.3%, 나머지는 녹지 지역으로 가져간다.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하고 단독 주택 용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4층 이하. 자,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 높이는 30층 이하. 그러니까 준주거 용지는 70% 이하의 건폐율에 용적률 500%, 그리고 높이는 7층 이하. 이렇게 해서 고시가 돼 있더라고요. 지도도 나와 있고요. 자, 조감도를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물건지죠. 물건지고 여기 뭐 준주거겠죠. 준주거 2종, 3종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되는지 온고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지. 이 뉴스도 또 봤거든요. 올해 4월 달에 보니까 언양 반송부터 범서 천상 우회로를 개설하겠다. 국토 24호선 출퇴근 만성 정체를 해소하겠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았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퇴근 시간쯤에 천상리를 빠져나오는데 진짜 차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습 정체 지역인 건 맞습니다. 자, 보세요. 뉴스 이랬잖아요. 천상 지역은 지형적인 단절로 동북 방향의 도로만 개설돼 있고 그마저도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있는 국도 24호선과 연계돼서 출퇴근 주민 교통 불만이 높았다. 그래서 여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선제적으로. 왜? 이거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나 봐요. 들어오니까 이 도로를 깎아주겠죠, 이렇게. 우회 도로로 해가지고 빼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아무튼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굴다리를 지나든 뭘 지나든 장벽이 있는 위치입니다. 천상리는. 그런 장벽이
지형적으로 분명히 있는 데다라는 거 인지하고 가격적인 결정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죠. 여기가 물건지고 자, 여기를 다 개발하겠다는 거죠. 여기를. 이 거꾸로 본 거죠. 항공사진. 여기 개발하겠다. 아우, 땅 넓어. 근데 여기가 천상리의 마지막 개발지인 것 같다. 나머지는 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중구에서 일을 보고, 자, 여기 터널 지나고 쭉 가서, 구영리 지나서, 구영리 컨디션 확인하고요. 쭉 다리 건너서 내려와서, 천상고등학교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내려서, 여기가 개발한다고 하니까 실제 뭐 사배라도 떴나, 땅이라도 뭐 어떻게 파고 있나, 확인하려고 한 바퀴 뺑 돌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작도 안 했다. 먼저 얘기 드리고요. 이 영상은 내가 따로 이렇게 다 녹화해 놨으니까 짜집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시 약속 장소가 다운동에 있었거든요. 제가 약속 장소가 다음 약속이 다운동에 있어서 다시 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럼 여기도 보고 가자. 이 시향 1단지 여기 세팅된데 그래서 제가 여기 뺑 한 바퀴 돌아서 차를 여기 대고 공원에 내려서 단지 안에 좀 돌아보고요. 영상 찍고 그리고 뒤로 나 있는 도로 있죠. 이 도로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굴다리 여기서 한참 막히고 여기 한참 막히고 여기 또 한참 막혀서 그제서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다운동으로 넘어가서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 자체를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울산을 가는 길에 울산 경매 물건 중에 이제 이런 물건들이 있어서 소개 삼아 그리고 이런 물건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뭐 내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좋은 데만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다 하고 누구나가 다 알기 때문에 가격도 여기는 분명히 다른 살기 좋은 위치보다는 싸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요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권으로 진행되는 물건이다 보니 명도할 때 좀 쓰린 일들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요거 영상은 제가 내일 짜집기 해서 그냥 전 붙이기만 하니까 편집을 하니까 붙여서 다시 한번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